반갑습니다. 박형광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베가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김영규 아저씨 그런 생각하고 시는 거 다 지금 다 보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될까? 학교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라는 동기부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유튜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글 워드보다 어쩌면 오히려 더 유용하고 필요하고 더 친숙해진 영상 프로그램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가스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안 하면 편하잖아요. 남이 해주는 차 타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그런데요, 운전면허증을 따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베가스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하면 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영상 시대에, 유튜브 시대에 무언가를 영상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내가 할 줄 모르면 남이 해주는 것에 의지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또 새로운 능력을 갖추면 새로운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가스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한글보다 쉽다 배워보자 베가스입니다. 정말 한글보다 쉽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저도 사실 이 베가스를 조금만 알고 잘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하면서 또 이 교환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가스 화면을 켜시면 크게 네 가지의 화면 구성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교환에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죠. 탐색 화면이에요. 1번 탐색 화면. 여기에서는 무언가의 소스나 자료들을 탐색해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탐색 화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화면이죠. 미리 보기 화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을 현재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왼쪽 끝에 있죠. 여기는 트랙 화면이라고 그래요. 교환에 다 있습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트랙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디오냐 오디오냐를 구분해주고 표시해주는 환경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오른쪽 밑에 여기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편집 화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뭘 하죠? 새 창을 열잖아요. 새로운 창을 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작업할 때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될 그런 종이 환경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얀색 아이콘을 누르시면 처음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제 이 편집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 세팅값, 제가 말하는 기본 세팅값은 유튜브에 최적화된 기본 세팅값을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시면 1920 픽셀 곱하기 1080, 그 다음에 여기는 29.97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초에 30프레임이다 그러면 1초 동안에 30장의 화면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필드 오더가 있죠. 여기 필드 오더에서 none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셈블이 있어요. 리셈블이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보시면 disable로 바꿔주세요. 이게 유튜브에 최적화된 기본 편집 화면을 지금 설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none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resample 모드에서 disable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start all new project, 여기는 앞으로 모든 설정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표시예요. 여기를 체크해 주시고 apply 적용하시고 OK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 세팅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불러오자고요. 여기 오픈 이걸 누르시면요 소스를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려드린 자료들을 보시면 그 소스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김영주 권사님 인터뷰를 클릭하시고 열기를 해보세요. 이 창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것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 불러온 것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세팅대로 가겠다라는 것은 no죠.
새로운 것을 적용 안 했다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가는 거 있죠? 이게 에디트 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에디트 선을 가지고 모든 자기의 편집의 상황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클릭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그 인터뷰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마우스를 가지고 휠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세하게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걸 넓혀주시면 돼요. 근데 간단하게 할 거다. 그러면 짧게. 편집 화면을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의 차이를 휠로서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 불러오는 건데요. 자, 거기 1번 탐색 화면에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보이시죠? 여기 익스플로러가 있고 트랜지션이 있고 비디오 FX가 있고 미디어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익스플로러는 탐색기 창이에요. 이걸 누르면 내가 어디에서 무언가를 불러올 것인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이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전환이라는 뜻이거든요. 전환. 설교에서도 트랜지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환. 무언가의 장면에서 무언가의 장면으로 새롭게 전환할 때 효과를 넣는 것이 바로 트랜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디오 FX가 있는데 비디오 효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디어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자막 같은 거, 글씨 같은 거를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첫 번째 탐색 창에서는 무언가의 소스, 무언가의 자료, 무언가의 효과를 불러올 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창은요. 편집하기 전에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컴퓨터가 좀 사양이 딸린다. 이 베가스를 굴리게 좀 사양이 딸린다 그러면요.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 미리 보기 화면의 화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프리뷰 퀄리티 미리 보기 여기를 뭐 드래프트나 이렇게 해버리면요. 화질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베가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좀 딸린다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 이것은 영상 자체의 화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만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창이죠. 첫 번째 트랙이 있고 두 번째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영상과 음성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트랙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음성입니다. 음성. 여기 펜이라고 있죠. 펜. 그리고 센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스피커의 왼쪽 오른쪽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만 녹화되고 있거든요. 모노로. 그럴 때 팁인데요. 음성 트랙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다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펜을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해버리면 모노 되었던 것이 스테레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그 밑에 기본 버튼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실행이 있죠. 이 실행은 이 에디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이것을 일시정지하는 것이 이 버튼이고요. 스탑 시키는 것이 이거고요. 이건 뭐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것이 지금 커서를 편집으로 내가 설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편집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리가 안 나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나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실행시켜 보시면요. 실행시켜 보시면 김영조 권사님께서 인터뷰와 상관이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야 돼요. 근데 잘라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자, 이거 한번 마우스 휠로 이렇게 줄여보세요. 마우스 휠로 줄여보시면
영상의 끝에 가서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양쪽으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앞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앞부분이 잘리는 거고요. 뒷부분을 자르려면 끝을 잡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부분을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트 라인에서 S를 한번 눌러보세요. S. 버튼 S. 잘라지죠. 혹시 안 잘라지시는 분이 있다면 한영 버튼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안 잘라지는 거예요. S 잘라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상을 잘라버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김영중 원사님께서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중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S를 누르고 중간에서 다시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버릴 부분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부분이 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드래그를 할 때 이렇게 잡고 겹치면요.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트랜지션이 생기는 거예요. 전환 효과. 한번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트랜지션 효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첫 번째 화면 보시면 트랜지션 있죠. 여기 밑에 트랜지션 보이시죠?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이것을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이 전환 부분에 딱 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건 직접 해보시면서 하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을 점차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내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S를 이용해서 자르고 조절해서 붙여버리면 그 부분이 없이 설교가 된 걸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침을 막 많이 한다. 기침을 막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녹화가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기침 부분을 자를 수도 있고 또 소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늘색으로 된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것이 볼륨 버튼이에요. 이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볼륨 버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음영 버튼이 되는 거예요. 음영 버튼. 캄캄하고 시커하고. 영상에서의 하늘색 버튼은 음영 버튼. 그 다음에 음성에서의 하늘색 버튼은 음량 크기의 조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회전하게 한다. 그럴 때는 여기를 보세요. 이 부분은 보이시죠? 이게 이벤트 펜 크롭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누르세요. 이걸 누르시면 어떤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에서 드래그를 가지고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서리에 두고 이렇게 줄이시면 확대가 되는 거고요. 넓히면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머리에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옮기려면 이걸 잡고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영상의 특정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될 때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첫 번째 것을 누르시면 확대냐 축소냐 이동이냐 회전이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한번 해볼 텐데요. 페이드 인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왼쪽 모서리에 하늘색 버튼이 있죠. 하늘색 색깔이 있죠. 여기 커서를 가져가면요. 부채꼴 모양이 뜰 거예요.
부채꼴 모양을 잡고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드 인 효과예요. 그래서 영상이 보시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끝날 때도 여기 끝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부채꼴 모양 하늘색 버튼 보이시죠? 이것을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음성에서도 적용됩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러운 소리로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음성에 있는 하늘색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끝날 때도 찬양 편집하게 될 때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 하면서 찬양을 끝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끝을 가지고 부채꼴 모양을 끌고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과 음성 모두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막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미디어 제너레이터 있죠? 미디어 제너레이터에서 여기 보시면 타이틀 앤 텍스트가 있어요. 이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타이틀 앤 텍스트. 첫 번째는 디폴트죠. 디폴트라는 말은 컴퓨터 환경에서 디폴트라는 말은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기본값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거고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어떤 이런 포맷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가 쓸 부분에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아이콘 한번 눌러보세요.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내가 쓸 내용의 텍스트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베가스는 좀 한글이 갑자기 치면 좀 잘 입력이 안 돼서 천천히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편집하면서 하셔야 돼요. 큰빛 교회. 자, 한글하고 똑같이요.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글씨체도 조정할 수 있고요. 텍스트 컬러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이라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내리시면 섀도우 효과가 있어요. 섀도우를 한번 배워볼까요? 섀도우를 누르시면 섀도우로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찾아가지고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왼쪽 끝을 설정하시고 여기에서 글씨체와 내용과 굵기와 여러 효과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한글 하듯이 그냥 영상을 음성과 분리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르고 붙이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시키고 글씨 넣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3주년 인터뷰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출력하는 마지막 작업이 필요한데요. 출력이라는 것은 영상 파일 자체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자, 저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이 있고 이 편집 환경을 저장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 디스크는 편집 환경을 저장하는 거지 영상을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저장한다는 것은 렌더링 한다는 건데 여기 네 번째 버튼 이거예요. 네 번째 버튼 렌더 에즈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셔야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영상을 어떤 포맷으로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화면이 뜰 거예요. 먼저 이 내가 작업하는 것을 전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위에서 여기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전체 영역 설정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범위를 설정하고 렌더링 출력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유튜브에 최적화된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매직 AVC 여기 있죠. 매직 AVC MP4 형식으로 출력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인터넷 1080 29.97 30프레임으로 하겠다. 이게 보이시죠? 여기 매직 AVC MP4 파일 형식 인터넷 HD 30프레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 커스텀 템플릿 보이시죠? 커스터마이즈 템플릿 가셔서 프로젝터로 가셔서 비디오 렌더링 퀄리티 비디오 출력 효과를 최고로 하겠다. 베스트로 하겠다. 오케이. 다시요. 여기 맨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렌더링을 가서 렌더 에즈를 누른 다음에 아까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매직 X 30프레임 1080 커스터마이즈 템플릿 프로젝트 베스트. 오케이. 렌더 실행.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의 환경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취소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소리가 나게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환경을 하고 새 환경 속에서 불러오기를 해서 제가 보내드린 화면을 불러와 보세요.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끌고 오시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윈도우 탐색기를 별도로 켜신 다음에 사진들을 한번 제가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면 원하는 사진들이 다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음악 파일 있죠? 꽃들도 음악 파일도 같이 탐색기를 열고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러면 이 음악이 틀어지면서 이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주 권사님 것도 가져와서 이렇게 올리면 사진 뒤에 김영주 권사님의 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리면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이 말투가 느려가지고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겠다 그럴 때 조금 배속을 신기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을 누르시고 끝에서 잡고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 김영주 권사님의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그리고 만약 말이 너무 빠르다, 느리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시고 끝에서 이렇게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값보다 늘리시면 말이 늘어지는 거고 줄이시면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속도나 음성 속도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배속으로 줄였다 늘렸다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길잖아요, 음악이. 그러면 여기서 S로 잘라버리고, S가 만약 안 된다 그러면 한영 버튼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딜리트, 뒷부분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맞춰주고. 만약에 우리가 S로 잘랐는데요, S로 잘랐는데 내가 자른 부분들이 이 화면에서만 지금 안 보이는 거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화면을 가지고 늘리잖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다시 살아납니다. 들리지 않는 화면으로만 강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웬만한 영상 편집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서 버리고 연결하고 또 자막 넣고 음성 크기 줄이고 속도 줄이고 화면의 강조점을 살려주거나 아니면 효과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교환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까 세팅값도 교환에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만 하면 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베가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